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정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의 기본 구조인데요. 이 서술어 앞에다가 부사어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라는 구조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리에 형용사 내지는 동사가 온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사어라는 것은 무엇을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통 많이 오는 품사가요. 부사, 조동사, 그리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구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적어놨습니다. 부사, 우리가 배운 부사를 보면은요. 한, 매우라는 의미, 정도를 나타내고요. 在, 다시라는 의미로 빈도를 나타내고 已经, 이미라는 의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都, 一共, 모두 혹은 합해서라는 의미,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가 됩니다. 不, 않다, 没, 않았다 해서 부정부사가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죠. 조동사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보면은요. 想, 하고 싶다, 要, 하려고 하다, 소망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会, 할 수 있다, 能, 할 수 있다, 可以, 할 수 있다, 모두 다 가능과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고요. 得, 应该,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됩니다.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명사를 붙여서 구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在 뒤에 장소 명사를 붙여서 어떤 장소에서, 给 뒤에 사람 명사를 붙여서 어떤 사람에게, 또 왕 뒤에 방위 명사를 붙여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在와 给는 앞선 강의에서 이미 언급이 됐었고요. 왕을 하나 예문을 들면은요. 왕 뒤에 방위를 나타내는 前이라는 앞전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走라는 걷다라는 의미를 써줍니다. 그러면 往前走가 되면은 앞을 향해서 걸으십시오 라는 의미. 그래서 직진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에 주된 내용인 부사 부분 중에서도 부정부사, 뿌와 메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뿌와 메이를 사용을 해서 부정을 해줄 수 있는 품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형용사와 동사는 일반적으로 부정부사를 사용을 해서 부정을 해주는 품사가 되죠.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조동사는 동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조동사가 있게 되면은 동사를 부정을 하지 않고 조동사를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형용사 부정을 보겠습니다. 형용사 부정은요. 뿌를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메이도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뿌로 부정을 하게 되면 성질 혹은 상태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他不瘦, sh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마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녀의 신체는 마른 상태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랐는 상태다 라는 말이에요. 형용사의 부정은 뿌로 부정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메이로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他还没瘦呢 했을 때 그녀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해요. 다이어트 중이지만 신체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간혹 형용사를 메이로 부정을 하기는 하지만 초급 단계, 지금 우리 초급 단계에서는요. 형용사의 부정은 뿌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부정을 할 때는요. 뿌로도 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이로도 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사를 뿌로 부정을 했을 때 현재나 미래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我明天不出去 했을 때 내일이라는 시제가 보이죠. 나는 내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또 메이로 부정을 했을 때는요. 과거를 부정을 하게 되는데요. 我昨天没出去 昨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란 뜻이요. 나는 어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 나갔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과거를 부정을 하고 있고요. 不出去는 미래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동사는 뿌로 부정을 했을 때는 주관적인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습관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我每天不吃早饭. 每天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매일이란 뜻이요. 나는 매일 아침밥을 안 먹는다요.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 됩니다. 매일을 부정을 하면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러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我早上没吃早饭. 나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먹을 시간이 없거나 어떤 경우 때문에 먹지 못했다라는 어떤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도 우리가 기초 중국어 단계에서는요. 미래와 현재를 부정을 할 때는 뿌를 써서 이런 느낌. 그리고 과거를 부정을 할 때는 매일을 사용을 해서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쓰면서도요. 동사의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是 동사가 그것이고요. 有 동사가 그건데요. 是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무조건 不是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有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무조건 没有입니다. 여기서 不是 안 하고 没事 이런 단어를 만약에 쓰면은요.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没有도 마찬가지 不有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틀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我不是学生.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不是를 사용합니다. 是는 무조건 不是로 부정. 我没有弟弟 했을 때 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없습니다 했을 때有가 있는데요.有는 무조건 没로 부정을 합니다. 조동사의 부정인데요.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뿌로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조동사들이 여기에 모두 다 나와 있는데요. 넝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메이로 부정할 수 있는 곳에 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보이죠? 넝은 간혹 메이로도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넝의 의미로 우리가 배운 게 능력이나 혹은 허락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我不能帮助你 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능력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这儿不能抽烟 하면 여기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해요.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허락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간혹 시험에 능이 메이로 부정되는 경우가 나오고는 하는데요. 我没能考上大学 했을 때 考는 시험을 치르다, 上 떡하니 붙다 라는 뜻이요. 나는 시험을 쳤지만 대학교에 떡하니 붙지는 못했다 해서 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라는 의미예요. 我没能考上大学 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조동사도 뿌와 메이 전부 다 부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은요. 기초 단계니까 조동사는 뿌로 부정을 한다 라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어를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형용사를 부정을 할 경우에 부정부사는 형용사 앞에 붙여주면 되죠. 형용사를 부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뿌를 사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메이도 있지만 우리는 뿌를 사용한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그럼 형용사가 서술어로 보여요. 그럼 부정부사로는 뿌를 사용을 하면 돼요. 예문을 볼게요. 韩国的冬天冷吗? 韩国的冬天冷吗? 한국의 겨울이 춥습니까? 한국의 겨울이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冷 형용사입니다. 춥습니까? 그랬어요. 대답으로는 긍정, 부정으로 다 할 수 있죠. 일단 긍정을 보겠습니다. 韩国的冬天很冷. 韩国的冬天很冷. 여기까지가 주어라 그랬잖아요. 冷, 춥다라는 뜻이죠. 冷, 춥다라는 뜻인데 형용사를 긍정을 해줄 때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헌을 써준다 그랬죠.
그렇지만 매우라는 의미는 퇴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추워요가 아니고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헝과 관련된 표현은 형용사 수로문에 설명된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정을 해야 되는데요. 부정을 할 때는요. 한국의 冬天不冷 한국의 冬天不冷 한국의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뿌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춥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긍정형에서는 자연스럽게 헌을 습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부정에서는 헌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 있어요. 완전 부정의 형태가 있고요. 부분 부정의 형태가 있는데요. 很不冷, 不很冷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很이 不冷을 수식을 합니다. 아주 춥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추운 거는 조금은 추워도 아주 추운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헷갈리면 이 부분은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很不, 不很 완전 부정과 부분 부정의 형태. 자, 그럼 서술어에 동사가 왔을 경우를 부정을 하겠습니다. 동사가 온다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동사를 부정을 해줄 때는요. 두 가지로 부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동사의 부정은 뿌를 썼을 때는 현재, 미래를 부정을 하고요. 메이를 썼을 때는 과거를 부정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동사를 부정을 하는데 현재 시제를 부정을 하자 그랬어요. 그럼 현재 시제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뿌를 쓰겠죠. 예문 볼게요. 你吃北京烤鸭吗?你吃北京烤鸭吗? 너는 먹니? 북경 오리구이. 요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너 주어 먹니? 북경 오리구이. 대답으로는요. 긍정형과 부정형. 긍정 我吃北京烤鸭我吃北京烤鸭 마만 떼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죠. 나는 먹는다 북경 오리구이를. 부정형 我不吃北京烤鸭我不吃北京烤鸭 나는 먹지 않는다 북경 오리구이를. 동사 앞에 뿌를 붙여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동사의 과거 시제 보겠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사 앞에 부정부사를 붙여주는데요. 완료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면 동태조사라는 품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동태조사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품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작의 상태를 도와줘요. 동작이 완료가 됐는지, 동작을 경험을 했었는지, 혹은 동작이 유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동태조사입니다. 완료의 느낌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는요. 했다라는 의미의 라는 동태조사가 있습니다. 동태조사 러는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냅니다.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 그럼 동작이 완료되고 끝났다라는 느낌이니까는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과거를 부정할 때는 may를 사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你吃了北京烤鸭吗?你吃了北京烤鸭吗? 동사 吃 뒤에 완료됐다라는 러가 붙었어요. 먹다에서 먹었다가 되었습니다. 너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었니? 그랬어요. 그럼 긍정을 하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마만 떼면 되겠네요. 我吃了北京烤鸭我吃了北京烤鸭 나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부정을 할 경우에는요. 러가 사용이 됐는데 메이는 러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를 쓰면 부정형에서 이미 러를 생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부정을 하게 되면은 러가 탈락이 되어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我没吃北京烤鸭我没吃北京烤鸭 나는 메이 부정부사 동사 앞에 北京烤鸭 여기에 러가 없습니다. 생략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메이와 러를 한 문장 속에 넣으면 안 돼요. 나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지 못했다. 동사 과거 시제 경험을 보겠습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또 동태조사가 있는데요. 꾸어, 뭐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동사 뒤에 붙어서 동태조사니까는 동작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경험이니까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럼 부정을 할 때는 may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 你吃过北京烤鸭吗?你吃过北京烤鸭吗? 너는 먹다 적이 있다. 먹은 적이 있다예요. 너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은 적이 있니? 긍정형 마만 떼면 되죠. 我吃过北京烤鸭我吃过北京烤鸭 나는 먹은 적이 있다예요. 좀 전에 러를 부정을 할 때는 동사 뒤에 있는 러를 탈락을 시키고 동사 앞에다가 메이를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태조사 꾸어를 부정을 할 때는요. 동사 앞에 메이를 사용을 하는 건 러와 똑같아요. 그렇지만 동태조사 꾸어를 동사 뒤에서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 둘은 사이좋게 한 문장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 뒤에 꾸어 그대로 두고 동사 앞에 메이를 붙이는 형태가 부정형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我没吃过北京烤鸭我没吃过北京烤鸭 나는 먹은 적이 없다예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나는 오리구이를 먹은 적이 없다예요. 똑같은 과거지만 동사 뒤에 러를 부정을 할 때는 앞에 메이를 써주면서 러를 생략을 시켰어요. 똑같은 과거인데 동사 뒤에 꾸어가 나온 동태조사는요. 앞에 메이를 써주면서 사이좋게 한 문장 속에서 같이 갔습니다. 조동사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조동사는 소망이나 능력이나 바램을 나타내니까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품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부정은 뿌를 사용을 합니다. 조동사 하나 가져와 볼게요. 시앙, 소망을 나타내는 뭐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 부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뿌, 않다라는 의미의 뿌. 예문을 보면 你想吃北京烤鸭吗?你想吃北京烤鸭吗? 먹다 앞에 조동사. 너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고 싶니? 조동사 앞에 이렇게 부정부사를 쓴다 그랬어요. 동사 앞에 여기 부정부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앞에 이렇게 부정부사를 쓰는 겁니다. 긍정형의 문장 보겠습니다. 我想吃北京烤鸭我想吃北京烤鸭 나는 먹고 싶다예요. 부정형 我不想吃北京烤鸭我不想吃北京烤鸭 나는 먹고 싶지 않다예요. 부정부사, 조동사, 동사. 그래서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소망이나 바램이나 의지이기 때문에 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똑같은 문장들을 가지고 현재, 미래, 과거형들로 나누어 봤었습니다. 你吃北京烤鸭吗? 했을 때 현재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부정을 할 때 뿌를 붙이면 되죠. 我吃北京烤鸭 나는 북경 오리구이 먹어. 我不吃北京烤鸭 나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지 않아. 과거형으로 你吃了北京烤鸭吗? 너 북경 오리구이를 먹었니? 과거형 我吃了北京烤鸭 부정 我没吃北京烤鸭 주의할 거 있다 그죠? 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러는 부정을 하게 될 경우에
동사 앞에 may만 사용을 하고 동사 뒤에 나왔던 러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략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료의 부정입니다. 러는 may를 쓰되 러는 한 문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과거 볼까요? 你吃过北京烤鸭吗? 너 북경 오리구이를 먹은 적이 있니? 吃过 그랬어요. 我吃过北京烤鸭 먹은 적이 있어. 我没吃过北京烤鸭 중요합니다. may 동사 앞에 may 살아있고 동사 뒤에 过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过는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미래형은 조동사를 사용해봤습니다. 你想吃北京烤鸭吗? 너 북경 오리구이 먹고 싶니? 我想吃北京烤鸭 먹고 싶어. 我不想吃北京烤鸭 먹고 싶지 않아. 조동사 앞에서 부정. 동사 앞에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동사 앞에서 부정.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봤었는데요. 부사어 중에서도 오늘 부사, 특히 보와 메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술어 앞에는 부사도 사용이 되고 조동사도 사용이 되고 전치사구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한 문장에 같이 올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한 문장에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서는요. 부사가 먼저 오고요. 조동사가 두 번째 오고 전치사구가 나중에 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부사어, 서술어 앞에 오는 부사어의 순서는 부사 1번, 조동사 2번, 전치사구 3번이 됩니다.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가 들어간 문장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각각 보겠습니다. 我不吃饭,我不吃饭. 나는 밥을 안 먹는다. 我想吃饭,我想吃饭. 나는 밥을 먹고 싶다. 我在家吃饭,我在家吃饭. 나는 집에서 먹는다. 자, 여기 전치사구라고 돼 있죠. 전치사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다가 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명사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짜이가 오면 장소 명사가 올 거고 게이가 오면 사람 명사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짜이가 왔으니까 집이라는 장소가 붙었네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 세 문장을 한 문장 속에다 넣겠습니다. 그럼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의 순서로 부사어가 되어서 서술어 앞에, 동사 앞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我不想在家吃饭,我想在外面吃饭. 我不想在家吃饭,我想在外面吃饭. 나는 밥 먹는 것을 집에서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밥 먹는 것을 바깥에서 하고 싶다요. 不想 이러고 싶지 않아. 想 이러고 싶어요. 我不想在家吃饭,我想在外面吃饭. 한 문장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我不买礼物,我不买礼物. 리우는 선물입니다. 나는 선물을 사지 않는다. 我能买礼物,我能买礼物. 나는 선물을 살 수 있다. 我给他买礼物,我给他买礼物. 나는 그에게 선물을 사준다. 게이를 썼으니까 대상이 왔죠. 사람이 왔네요. 이것도 한 문장 속에 넣으면은요. 我不能给他买礼物,我能给你买礼物.我不能给他买礼物,我能给你买礼物. 나는 선물 사주는 것을 그에게 할 수 없다.
그에게는 선물을 사줄 수가 없고 너에게 할 수 있다. 너에게는 선물을 사줄 수가 있다. 不能 할 수 없고 能 할 수 있어. 我不能给他买礼物我能给你买礼物 다양한 부사어들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